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도 공화당은 트럼프의 당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 후보 측과 당 지도부 사이에 큰 균열이 생기면서 폭력적인 전국 전당대회까지 예상되는 비상사태입니다. 어제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오레곤주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큰 표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을 이겼고 켄터키주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약 1000표 앞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직접 대화할 뜻이 있다고 밝히자 클린턴 진영에서는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조소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오버타임 적용 대상을 크게 늘렸습니다. 올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클린턴 부부가 지난 16개월 동안 거대 기업에서 연설하고 번 돈이 670만 달러로 신고됐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에 의해 간첩이 됐던 탈북자의 스토리를 MBC 출신 프로듀서가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에 대해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벼락부자인 알리바바 최고 경영자 잭 마가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가 여호와의 증인 활동을 불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공화당은 나홀로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거를 치렀고 민주당은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 힐러리 클린턴 후보 두 사람이 예비선거를 치렀는데 버니 샌더스 후보가 오레곤주에서는 크게 이겼습니다. 54% 대 55%. 아니요. 54% 대 45%. 이게 10%포인트 정도는 차이가 났습니다. 47,000표 차이가 났고 그런데 켄터키주에서는 아직까지 일부 언론에서는 누가 승리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서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데 그게 표 차이가 거의 1000표 정도? 그 정도 1000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만큼 이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46.8% 대 46.3%, 99표 개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버니 샌더스 후보는 또 표를 나눠갔기 때문에 큰 표 차이는 없었어요. 오레곤주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많이 이기기는 했지만 4표 대의원자 표 숫자를 가져갔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 280표, 290표 정도 대의원 표차가 나기 때문에 슈퍼 대의원은 빼고입니다. 슈퍼 대의원은 그 당일에 완전히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언론은 슈퍼 대의원까지 포함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한 100표 남았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팩트상으로는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마음이 변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뉴욕타임즈 또 NPR 방송 등을 포함한 또 많은 주요 언론은 슈퍼대의원은 빼고 계산합니다. 저도 슈퍼대의원과는 따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280표에서 290표 정도 버니 샌더스가 더 받아야지 되고 이게 숫자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지적이 맞습니다. 맞기는 하지만 워낙에 인기가 있고 그리고 지금 지난 주말에 네바다에서 있었던 큰 소동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그 소동을 보도하는 것도 기존 언론과 또 다른 언론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바다에서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열렸었잖아요. 이제 전당대회니까 대표들이 가서 여러 가지 우리 네바다주의 민주당의 룰에 관해서 의논도 하고 그런 주장 같은 것이 받아들여져서 수정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 진영에서 너무 이 예비선거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해서 뭔가를 이제 좀 수정해줘 줬으면 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 진영에서 바브라 박서 상원의원이 연설을 하고 할 때도 소리 지르고 또 의자까지 던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브라 박서 연방 상원의원도 나는 도대체 이런 일은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처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모두가 다 이런 그 대통령 선거 과정은 처음 보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바브라 박사는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이기도 하고 또 게다대고 또 네바다에서 발행되는 신문에서 특히 그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의 신문과 기자들이 완전히 그 버니 샌더스 후보 진영에서 그 지지자들이 난폭한 폭도가 된 것처럼 그렇게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뭐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조금 네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의 언론들이 이제 쭉 그 보도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좀 전에 전해드렸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히는 전해드리지 않겠어요. 모든 주가 지역마다 그 룰이 다르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분 또 그 버니 샌더스 그 지지자들의 주장이 맞는 것도 있고 이미 정해진 룰은 룰이지 않느냐 하는 힐러리 그 클린턴 그 측의 주장도 맞는 것은 또 맞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특히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 진영에서는 어제 치러진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레곤주나 켄터키주에서도 크로즈 그 보트라고 해서 민주당으로 등록을 해야지만 민주당에게 투표를 할 수가 있고 무소속이면은 무소속에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는 아주 오랜 동안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데 미처 모든 것을 준비하지 못했던 유권자들은 당일에 뭘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또 특히 오레곤 같은 경우는 거의 우편 투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버니 샌더스에 대한 지지가 요즘에 그 치러지고 있는 선거에서 투표수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또 뭐 힐러리 클린턴 측의 잘못은 아니죠. 원래 그 민주당의 룰이 그랬으니까요. 누가 이런 사태를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10월 이후부터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경쟁력이 대단히 있다는 그런 사실을요. 왜냐하면 민주당 자체에서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당의 대표로 내보내는 게 본선에서 대통령이 되는 게 결국은 당의 마지막 목표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런저런 부분들을 버니 샌더스 후보 지지자들이 좀 시정해달라고 했을 때 역시 네바다의 민주당도 기성 정치당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힐러리 클린턴, 빌 클린턴 부부와 연관이 있는 그런 정치인들과 당 지도부가 모여있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서로 협상하고 대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걸끄러웠겠죠. 결국은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자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야말로 그 슈퍼대의원들이 특히 80%, 90%의 유권자들이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대표들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슈퍼대의원들이 투표를 한다면 난리가 나겠구나. 이것은 도대체 도널드 트럼프 진영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네 하고 지금 민주당이 비상사태가 됐고 그 사이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강력히 지지해 왔었던 많은 언론도 있고 뭐 개인도 있고 하는데 세크라멘토 비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 그 사설을 보면은 버니 샌더스 후보 진영을 강하게 그 비난을 했고 버니 샌더스가 사과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자를 던지고 또 이제 그 네바다의 그 최고 그 당 책임자에게 뭐 협박성 이메일 비난하는 이메일 같은 것, 이메일 내지는 뭐 트위터 같은 것이 1000개가 넘게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대의원들이 그 샌더스를 지지하지 않았을 때 뭐 너희 주소를 알고 있다. 이런 뭐 사람이 화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자 이제 버니 샌더스가 어제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선거 캠페인 하고 했었잖아요. 낮에는 어떠한 상태에서라도 누구라도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버니 샌더스 그 후보 진영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었던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그 지지자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저녁에는 오레곤에서 승리하고 큰 표 차이로 승리하고 하면서 그것이 오픈도 아니고 크로즈 보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버니 샌더스가 한마디 하더군요.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민주당도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지 된다. 그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까지를 포함을 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빅 머니 캠페인, 큰 회사들에서 받는 그런 돈으로만 캠페인을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이 되고 또 열정도 없어지고, 왜냐하면 $10, $20라도 내야지 그 사람들이 꼭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져야지 되는데, 뭐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제 이런 말을 했고, 그러자 이제 힐러리 클린턴 진영이나 네바다의 민주당 그 지도부에서는 그런 말 말고 버니 샌더스가 사과를 해야지 된다. 자신의 지지자들이 그런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샌더스는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공화당은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민주당이 그나마 그럭저럭 넘어갈 것 같았고 공화당이 이것은 예측할 수 없었다 했는데,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요, 어제 그 MBC와 그 다른 그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전해드리지 않았었어요.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먼저 그 여론조사 결과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그 지지도 차이가 이제 3%밖에 나지 않는다였었고, 그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물어봤어요. 폴 라이언을 더 믿을 만한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를 더 믿을 만한가 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를 믿겠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자 폴 라이언이 오후에 참 그 유권자의 뜻대로 더 많은 공화당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믿는다면 공화당은 폴 라이언의 당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의 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보면 폴 라이언도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를 공식 지지한다는 얘기인데, 게다 대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와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기금 모금을 공동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도널드 트럼프가 별로 그 캠페인을 할 필요도 없었고 언론에서 너무 많이 해주기 때문에요. 돈도 별로 안 썼어요. 개인 돈으로 해왔는데, 해서 이제 전국위원회와 두 번 기금 모금을 함께해서 트럼프 빅토리 그리고 그 트럼프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뭐 커미티, 이 두 군데의 공동 기금을 해서 공동 기금 모금을 한다는 것은 당을 위해서는 무제한으로 기부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45만 달러까지도 기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선거가 대통령 선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전국 뭐 로컬 단위로 지원해줄 공화당 그 후보들에게 당 차원에서 다 지원도 해주고 데이터 같은 것도 더 많이 볼 수 있고 돈이 생기니까요. 그 정도로 아주 부드러워졌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어제 저녁에 보니까 별거 없던데요. 도널드 트럼프와 뭐 미국에서 지금 가장 그 인기 있는 메긴 켈리 그 박스뉴스의 그 앵커와 인터뷰를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가 워낙에 그 여자에 대해서 비하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앵커에 대해서도요. 그래서 마주 앉아서 이제 그 인터뷰를 했는데 서로 굉장히 그 가벼운 터치만 했고요. 웃음을 보내고 웃음을 주고받고 9개월 동안의 그 드라마의 그 종결판이라고 하기는 좀 가볍다. 어떤 사람은 참을 수 없는 가벼움까지 느꼈겠다는 정도였는데 뭐 이런 식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확실하게 사과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메긴 켈리도 뭔가 도널드 트럼프가 말하고 나서 굉장히 뭐 능력 있는 인터뷰하는 사람인데 트럼프에게 더 뭔가 힘든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 눈에 보였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좀 켜놨으면 좋았을 텐데요. 그리고 이제 뭐 이런 식이었어요. 제일 첫 번째 질문이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가? 라는 그런 질문이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트럼프 후보가 내가 처음에 그 토론하기 시작할 때 알았다. 그 뭐 토론 이슈들이 나에게 아주 편하더라. 이런 것이요. 두 번째 질문은 4년 동안 고소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뭐 대통령이 된다면 고소할 수 없잖아요. 지금까지 도널드 트럼프가 고소를 당하고 고소를 하고 하는 상징이었으니까요. 그러자 이제 도널드 트럼프는 참 뭐 직접적으로 답은 안 하고 전략이라는 게 있는데 뭐 그동안 내가 뭐 안 해도 될 그런 그 고소들도 좀 했었지라는 얘기를 하고, 지금까지 실수한 것 없느냐고 물어봤을 때 그때는 내가 뭐 실수한 게 있는가 없다고 얘기하면서 나는 뭐 다른 사람이 트윗한 거 리트윗한 것 뿐인데 라고 얘기를 했고, 그
그 리트윗도 낮에는 본인이 말하면 비서들이 하고 밤에는 직접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그 메건 켈리가요. 메건 켈리에게 이제 그 개인적으로 굉장히 그 비난을 했었던 그런 얘기요. 그 빈보라는 얘기. 뭐 머리는 없고 좀 그 매력적이다. 그것도 이제 섹스 어필하고 그리고 아주 쉽게 넘어갈 것 같은 여자. 이런 사람 그 빈보라고 하잖아요. 빈보라고 얘기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그랬어? Did I say that? 뭐 이렇게 얘기하더니 그랬다고 여러 번 했다고 메건 켈리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도 아마 그 말이 당신이 여태까지 들어본 말 중에서 가장 흉한 말은 아닐 텐데요. 더한 말도 인생에서 흉악한 말도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런 정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그 말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도널드 트럼프가 내가 부드럽고 대통령스러웠으면 대통령스럽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대통령스러웠다면 오늘 이 자리까지 오지 못했을 것이라고 답변을 하더군요. But overall, I think I have to be very happy with the outcome. And I think if I didn't conduct myself in the way I've done it, I don't think I would have been successful, actually. If I were soft, if I were, presidential, okay, presidential. In a way, it's a bad word because there's nothing wrong with being presidential. But if I would not have fought back the way I fought back, I don't think I would have been successful. 네, 뭐 대통령스러웠다면 성공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뭐 이런 질문들이었어요. 뭐 이슈에 관해서 물어본 것도 아니고 가장 인생에서 뭐 피플지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어려웠던 때가 어떤 때냐고 물어보니까 브라더가 알코올 중독으로 숨졌던 때 도널드 트럼프 자신은 술을 마시지 않는답니다. 뭐 그런 글쎄요 어떻게 보면 좀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라고 할까요? 지금 이렇게 핫한 공화당 거의 대선 후보로 확정된 사람을 놓고 가장 그 주목받았던 그런 앵커가 한 질문이나 이런 것 치고는 별로였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도널드 트럼프로서는 부드러운 이미지를 줬어야지 되니까 특히 이제 여자 그 유권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요. 좀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보여주고 그 대신에 이제 그 메건 켈리라는 사람은 굉장히 그 카리스마가 있고 남자보다도 더한 카리스마가 있고 죄송합니다. 이 비유 잘못됐어요. 남자가 카리스마 있다는 거에서 또 왜 나옵니까? 아이 참 저도 이 원래 그 젖어든 그게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다니까요. 아무튼 카리스마 있는 메건 켈리는 어제 전혀 카리스마 같은 것은 보여주지 못한 것 같고 또 라디오랑 텔레비전이 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전에 바브라 월터스 다 좋아하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바브라 월터스라든가 오프라 윈프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인터뷰할 때는 말 자체도 그렇고 질문 자체도 지금 거의 형편없었습니다만은 말 자체도 그 내용 자체도 그렇지만 그 표정이 있잖아요. 표정에서 텔레비전이기 때문에 표정에서 뭔가를 그 질문하는 인터뷰하는 사람이 보여주는 이런 것들도 전혀 없었고 그냥 박스 TV랑 도널드 트럼프랑 언제 싸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화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 정도의 정말 그야말로 세계에서 주목했었던 인터뷰가 싱겁게 끝났습니다. 제가 그 텔레비전 진행자를 말씀드리면서 라디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잠시 들을 때는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저희 진행자를 어떤 사람인가 짐작하지 못할 수 있다가 오래 듣다 보면 마이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다 본인의 삶이 마이크에 텔레비전의 화면에 딱 찍으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마이크보다도 전 텔레비전이 조금 더 놀라운 것 같아요. 그 두터운 분장 속에서 어떻게 그 사람의 표정이 나와서 안 나오려고. 근데 안 하려고 개인의 감정이나 표정 판단 같은 것을 저희 마이크도 마찬가지예요. 누르려고 하는데도 인간이니까 어떤 부분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올 때 그 부분에 이제 시청자나 청취자가 공감을 하느냐 마느냐 이게 아주 중요한데 이 텔레비전은 정말 놀라워요. 그 분장 속에서도 참 정말로 모든 것은 다 그 나무 속에서 모를 뚫고 어떻게 그 가냘픈 새싹이 이렇게 자라서 거대한 나무 줄기가 될 수 있는 것처럼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므로 인하여 세상은 공평한 아니라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재인정 종합법률 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최저 가격을 보장하는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입니다. 잠시 뒤에는 요즘 미국 언론에서 보도하는 한국을 보면은 전에는 이게 한국만의 문제였었던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이 주목이 되고요. 그만큼 이제 한국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특히 미국에서 또 거대해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같은 분야가 꼭 정치만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그게 정치만이 아닌 게 아니라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강시의 채식주의자라든가 깐느에서의 박찬욱 감독의 뭐 아가씨 이런 영화가 있었지만 정치와 영화가 합쳐진 것도 있거든요. 그게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의 보도고,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난 만날 의도가 있다는 그 말에 대한 뭐 힐러리 클린턴 진영의 여러 가지 얘기들 잠시 뒤에 함께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오늘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로 확정된 인물을 만난다고 하거든요. 헨리 키신저가 누굽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국무장관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이 조지 부시 대통령을 사실은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알고와 표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았을 때 플로리다로 갔고 뭐 여러 가지 대법원의 판결을 이끌어내는데 역할을 했었던 외교에 있어서의 그야말로 최고의 마스터라고도 할 수 있는 키신저가 트럼프를 만난다고 하니까 외교 쪽에 이제 진영이 조금 짜지는 것 같고요. 어제 이제 도널드 트럼프가 30분 동안의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본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화당이잖아요. 공화당의 2002년도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세 나라를 악의 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란, 이라크, 북한. 그 뒤에 이제 이라크를 침공을 했고 이라크 정부를 미국에서 바꾼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인 버락 오바마는 조지 부시와는 반대로 악의 축이라고 불렀었던 이란과 지금 핵 협상을 해서 뭔가가 진행되고 있고요. 다시 이제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직접 만나서 왜 만나겠습니까?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 있고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동시에 중국에도 압박을 넣고, 왜냐하면 미국이 경제적으로 중국에 어떤 힘을 쓸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너무 나이브한 거 아니에요? 키신저 만나고 나선 이런 소리 안 하겠죠? 중국은 한번 전화나 미팅으로 북한 핵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러자 힐러리 클린턴 측의 반응은 미국의 정책 변화를 의미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그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영국의 데이빗 카메론 총리와는 잘 지내지 못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왜냐하면 데이빗 카메론 총리가 무슬림 입국 금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도 런던에 그가 온다면 그를 받아들이지 말아야지 된다 등등의 말을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사람, 그밖에 더 심한 단어를 썼는데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가 나 데이빗 카메론과 잘 지내지 못할 수도 있어 라고 얘기를 했고,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서는 우리의 최고 우방국인 이런 나라와 잘 지내지 못한다고 하면서 동맹국을 그걸 모욕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김정은과 대화를 한다고 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은 데이빗 카메론과의 얘기에 대해서는 어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그 사람과 잘 지낼 수도 있어. 아주 전형적인 말바꾸기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그 말들, 도널드 트럼프의 김정은 국방위원장 만날 뜻이 있다라는 말에 대해서 모든 케이블 언론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도 뉴멕시코 주지사였고
북한 문제에 관해서는 이제 북한의 그 뉴욕의 뭐 차석 대사 또 많이 만나고 뭐 해서 잘 아는 빌 리처슨이 말을 하는데요. CNN 방송의 앵커가 아니 그 미국이 지금 뭐 쿠바와도 외교 관계 수립하고 이란하고도 핵 협상을 했는데 왜 김정은하고만 못하냐 이렇게 그 물어봤을 때 뭔가가 그 조건이 다르다고 그 답을 하더군요. 네. Raul Castro in Cuba. Why is that so different from Kim Jong-un? Well, because there was a lot of preparatory work with Cuba, with Iran. There were serious negotiations. Kim Jong-un has said he's not going to curtail his nuclear weapons. He imprisons Americans. 쿠바나 이란과는 정말 준비 과정도 많았고 진지한 협상을 했지만 김정은은 핵을 가진 그 국가 그 리더로서 미국인도 억누하고 미사일 테스트도 하고 여러 가지 그 때문에 지금 협상하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본인도 입장이 좀 바뀌었다고 얘기를 해요. 전략적인 인내 이런 것들이 그 변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북한과의 일은요. In exchange for them behaving properly, stopping their bad behavior. But that doesn't mean that you just say, okay, let's talk, Kim Jong-un, without a lot of advanced preparatory work. I think President Obama deserves credit for China, for Iran, 예, 결국은 이제 그 북한이 나쁜 행위라는 게 뭐 핵무기 개발과 테스트 그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런 것을 스탑하기 전에 뭐 많은 양보를 하는 거 이것은 좀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오늘 아침 조금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빌 리처슨이라는 사람이 북한 사람을 이미 그 영향력 있는 사람을 만나고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북한에 대해서는 강성이라기보다는 뭔가 그 결국은 대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비둘기 쪽이었다고 할까요? 구태여 구분을 하자면 그런데 이제 그 도널드 트럼프가 그런 말을 하자 이게 약간 좀 강성 쪽으로 그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는데 왠 줄 아세요? 빌 리처슨이요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지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든지 또 힐러리 클린턴 후보 쪽으로 가는 이게 정치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빌 리처슨의 그 북한에 관한 여러 가지 생각이 결국은 그 대화를 해야지 됩니다라고 생각했었던 그때와 지금 별 환경이 크게 바뀐 것은 없는데 그때도 이미 그 핵 테스트를 했었을 때고 본인의 그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 않는가. 정치인들이 말할 때는 그것까지 좀 그 감안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로스앤젤레스 타임즈가 미국 그 영어 제목으로는 스파이 네이션, 한국말로는 자백, 이미 그 전주 필름 페스티벌, 전주 국제영화제, 한국에서 부산 영화제 이후에 가장 큰 영화제라고 하죠. 이곳에서 상을 2가지나 받았는데 한국 분들은 많이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2013년도에 유우성이라는 분이 북한에서 탈북해서 중국구 시민권을 갖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소수인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중국과 왔다 갔다 하면서 일도 할 수 있었고 했는데 나중에 이제 중국 시민권 가진 것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만 숨겼다고요. 그리고 한국 그 여권 박탈당하고 했습니다만 이 사람이 국가정보원에서 중국에 스파이를 했다. 탈북자와 여러 가지 그 일을 하면서 한국에서 비즈니스 학위도 받고 했어요. 나중에. 그런데 탈북자에게 정보를 다 모아서 북한에 전해줬다. 그게 여동생이 그렇다고 오빠가 그랬다고 그 다 증언을 했다. 이게 이제 국가정보원의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MBC에서 나와서 뉴스타파를 그 진행하고 있는 최승호 그 PD가 다큐멘터리 이걸 만든 겁니다. 이 유승호 씨를 만나고 국가정보원을 취재를 하고 해서 이제 2014년도에 결국은 대법원이 증거 같은 것들이 불충분하게 나오고 이제 여동생도 고문에 의해서 오빠가 스파이라고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했고 해서 결국은 그 스파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됐고 그 당시에 변호하던 여성과 결혼을 해서 지금 이 그 유우성 씨요 살고 있는데
이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쭉 그런 것을 설명합니다. 국가정보원은 이제 국가정보원이 꼭 이런 역할이 필요하다. 좀 이제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요. 그래야 남한이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 프로듀서 최승호 씨는 이런 일들은, 사람을 간첩 만드는 일들은 한국에서 너무 오래 있어 왔던 일인데 이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었던 그런 일이다 하면서 다큐멘터리에는 그 최승호 씨가 국가정보원 관계자들을 법원에서 나가는데 답변하지 않는다고 서로 그 밀치고 차 앞에서 이런 장면도 있다고 하고요. 결국은 그래서 1975년도에 8명이 간첩 혐의로 처형됐었던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뭐 나중에 뭐 회복되기는 했지만 그 명예적인 것이요. 그런 일들까지도 쭉 그 한국의 그 아주 어두운 역사를 다시 한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산영화제가 제일 컸는데 부산영화제에서 세월호에 관한 그 다큐멘터리 영화를 상영했다고 해서 정부 기금이 반이 깎여버리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 내용에 지금 나와 있고, 이 스파이 네이션 자백이라는 최승호 씨의 다큐멘터리는 한국에서 10월 달에 상영될 예정이지만 해외 영화제에서 먼저 이제 이렇게 출품을 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고, 지금 그 무죄로 된 그 유우성 씨는 지난해에 그 결혼을 해서 지금 아주 안정적인 그런 일자리를 찾고는 있지만 더 이상 싸우고 싶지 않다면서 그냥 평범한 보통 사람처럼만 산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니까 오늘이 5.18 그 광주 항쟁 뭐 이런 때입니다. 그때도 뭐 이거 다 아직도 그렇게 또 믿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공산당이 뒤에서 조작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었던, 광주 시민들은 뭐 땅을 치고 그런데도 임을 위한 그 행진곡에 대해서도 완전히 그 광주 시민들의 마음에 맞게 그런 결론은 지금 국가에서 나오지 못했고요. 어제 이제 그 국제적인 상을 받은 맨 부커 상을 받은 한강 씨의 채식주의자, 이전에 한강 씨가 많은 책을 썼는데 이제 뭐 히라빈 뭐였었죠? 제가 채식주의자 찾지 못해서 읽었던 책인데 히라버 시간인가요? 그런 것도 있고, 소년이 온다 이런 책이 있었는데, 소년이 온다라는 게 이 한강 씨가 어렸을 때 그 전라도에서 살면서 그 광주 사태에 본인이 직접 항쟁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린 나이에 간접적으로 체험했었던 광주, 그런 것 때문에 자신의 소설이 어둡고 그 인간이 무조건 그 아주 그 섣불리 화해하거나 치유하는 그런 글만 쓰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고 그 회상도 하고 그런 그 글들도 쓰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광주 사태 때 이 한강 씨가 느낀 것은 신군부에 대한 분노나 증오가 아니라 인간이 어떻게 인간에게 이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가. 총도 민간인이 없는 그 나라에서 총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숨졌어요. 인간은 이토록 잔인한 존재인가. 그런데 그런 죽음을 무릅쓴다는 건 또 어떤 인간인가. 이런 질문이 깊이 새겨졌던 시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실제로 일어난 일을 다룬다는 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지만, 소년이 온다라는 이 책을 쓰고 나서 처음으로 내가 읽은 책이 좀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이런 얘기도 이 한강 씨가 하고 있습니다. 채식주의자 저는 이제 오늘 읽을 예정이에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가 연방 선거위원회가 데드라인으로 정해놓은 날입니다. 이 후보들에게, 대통령 지금 예비선거 후보들에게 돈 번 것 밝혀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힐러리 클린턴 후보만 밝혔네요. 어제 유일하게 제출을 했고, 버니 샌더스는 연장했고, 세금 보고 연장하듯이 도널드 트럼프는 오늘 한다고 했고요. 해서 보니까 지난 16개월 동안에 힐러리 클린턴과 빌 클린턴이 다른 것 말고 연설료로만 번 돈이 670만 달러랍니다. 2015년 1월부터 이제 최근까지네요. 16개월이면. 그런데 지난해 11월인가요? 10월부터 그 정도부터는 11월 이후에는 돈 받는 연설은 중단했습니다. 빌 클린턴 대통령은요. 그리고 부인인 힐러리 클린턴은 4월 달에 선거에 출마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돈 받는 연설을 중단했는데도 얼마나 한번 연설할 때 돈을 많이 받으면 670만 달러가 연설료만으로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 가운데서 빌 클린턴 대통령이 500만 달러를 벌었고
500만 달러를 벌었는데 그 가운데 반은 270만 달러는 힐러리 클린턴이 출마한다고 선언한 이후 4월 이후 11월 이전까지 번 돈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네요. 랜초 미라지의 그 오라클 코퍼레이션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뭐 몇십 분 연설하고 30만 달러 벌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호텔 그룹에 가서 또 프라이빗 그 에퀴리 회사의 뭐 아폴로 매니지먼트 홀딩이라든가 뭐 USA 웰스 그 매니지먼트라든가 아메리카스 그 헬스 인슈런스 플랜이라든가 뭐 텍사스 차이나 비즈니스 위원회라든가 이런 데 가서 몇 번 연설하고 30만 달러씩 이렇게 받으면은 뭐 670만 달러는 가뿐하게 되겠네요. 또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큰 돈도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산층이 아무리 이래도 지금 수입이 너무 올라가지가 않으니까 결국은 오버타임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는 얘기거든요. 의회의 승인 없이 이게 시행되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 없으면 12월 1일부터 승인이 되고 보통 이제 그 3년마다 한 번씩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조정될 수 있는 그런 안도 포함이 돼 있고요. 이게 그 조지 부시 대통령 시대에 좀 그 중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다시 하는 건데 지금까지는 연수입이 그 23,660달러 미만인 사람만 40시간 이상 일했을 때 1.5배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게 됐는데 이제 11월 1일부터는 47,476달러 미만을 받는 사람은 1.5배 이상 40시간 이상 일하면 오버타임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게 뭐 뉴욕이라든가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조금 연방 이 룰보다도 더 높을 수 있어서요. 이게 한 6만 7만 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도 아마 그 연방 그것을 적용받게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요. 이게 결국은 노동부가 오늘 발표하기를 한 420만 명의 봉급자가 혜택받고 다른 수백만 명이 지금까지 이 룰에 적용받지 못했는데 또 적용받게 된다. 현재는 한 7%만 적용을 받았었다고 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이요. 해서 1975년도에 만들어진 공공노동기준법을 행정부에서 다시 정리를 한 건데 봉급받는 사람의 이제 그 60% 이상이 이 오버타임 1.5% 이상 받을 자격이 있게 된답니다. 새로운 기준으로는요. 이게 봉급받는 사람 얘기예요. 셀러리맨 얘기입니다. 셀러리맨 얘기고 그러면 소매업소 매니저, 식품 그 레스토랑 매니저들도 24,000달러 받고도 지금까지 일주일에 70시간, 60시간 일하고도 1.5배 오버타임 받지 못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 받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나 일부 고용주는 지지하지만 더 많은 고용주가 너무 가파른 인상이다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의회가 이것을 막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의회가 막으면 또 뭐합니까? 오바마 행정부에서 비토를 할 텐데요. 그래서 12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고 이게 여러 가지가 불가능해지는 그런 때 한 2년 동안 조절을 했다고 하는데 본인 임기 마지막에 이제 중산층에 이런 선물을 준다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죄송해서 어쩌죠. 러시아의 여호와의 증인 불법화한다는 것은 내일 전해드려야지 되겠습니다. 오늘의 미국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자동차 에어컨 점검과 수리 취저 가격을 보장하는 부에나팍의 타이어스 포유 금호 타이어 전문 스토어입니다. 건강하고 아름답게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위스파, LA 최고의 찜질방 위스파, 편한 마음으로 맡기면 모든 치아 문제를 해결하는 아로마센터 2층의 종합치과 이편한 치과, 한국에서의 명성 그대로 한약 잘 짓는 현대판 대장금이 진료하는 제중한의원 공동후원이었습니다. 10시에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방송됩니다. 왜 공식 스케줄이 아닌 게 더 중요할 때도 있잖아요. 어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잭마 알리바바 그 창업자요, 중국에 그 사람과 점심을 먹었다고 하거든요. 이게 퍼블릭 스케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기자들이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랬다고 했고 잭마는 very good이라고 했는데 무슨 얘기했을까요? 강희신이었습니다. 아니고 크루즈 보트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버니 샌더스가 한마디 하더군요. 현상 유지를 하려고 하지 말고 민주당도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여야지 된다. 그 모든 사람들이라는 것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주장까지를 포함을 해서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빅 머니 캠페인, 큰 회사들에서 받는 그런 돈으로만 캠페인을 하게 되면 일반 사람들이 선거에 참여하는 것이 제한이 되고 또 열정도 없어지고, 왜냐하면 $10, $20라도 내야지 그 사람들이 꼭 투표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가 만들어져야지 되는데, 뭐 힐러리 클린턴이라고 이름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어제 이런 말을 했고, 그러자 이제 힐러리 클린턴 진영이나 네바다의 민주당 그 지도부에서는 그런 말 말고 버니 샌더스가 사과를 해야 된다. 자신의 지지자들이 그런 그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라고 얘기를 하고, 샌더스는 그렇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공화당은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민주당이 그나마 그럭저럭 넘어갈 것 같았고, 공화당이 이것은 예측할 수 없었다 했는데, 폴 라이언 하원 의장이요, 어제 그 MBC와 그 다른 그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은 전해드리지 않았었어요. 같은 여론조사 결과에서 먼저 그 여론조사 결과는 힐러리 클린턴과 도널드 트럼프의 그 지지도 차이가 이제 3%밖에 나지 않는다 였었고, 그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유권자들에게 물어봤어요. 폴 라이언을 더 믿을 만한가? 아니면 도널드 트럼프를 더 믿을 만한가? 했을 때 도널드 트럼프를 믿겠다는 사람이 더 많았습니다. 그러자 폴 라이언이 오후에 참 그 유권자의 뜻대로 더 많은 공화당 유권자들이 도널드 트럼프를 믿는다면 공화당은 폴 라이언의 당이 아니라 도널드 트럼프의 당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보면 폴 라이언도 결국은 도널드 트럼프를 공식 지지한다는 얘기인데, 게다 대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와 공화당 전국위원회가 기금 모금을 공동으로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도널드 트럼프가 제 이런 일은 처음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일은 처음 볼 수밖에 없죠. 지금 모두가 다 이런 그 대통령 선거 과정은 처음 보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바브라 박사는 당연히 힐러리 클린턴 지지자이기도 하고, 또 게다 대고 또 네바다에서 발행되는 신문에서 특히 그 힐러리 클린턴을 지지하는 그런 성향의 신문과 기자들이 완전히 그 버니 샌더스 후보 진영에서 그 지지자들이 난폭한 폭도가 된 것처럼 그렇게 또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뭐 워싱턴 포스트라든가 조금 네바다에서 멀리 떨어진 다른 곳의 언론들이 이제 쭉 그 보도하는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제가 좀 전에 전해드렸었던 그런 내용입니다. 자세히는 전해드리지 않겠어요. 모든 주가 지역마다 그 룰이 다르고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일부분 또 그 버니 샌더스 그 지지자들의 주장이 맞는 것도 있고, 이미 정해진 룰은 룰이지 않느냐 하는 힐러리 그 클린턴 그 측의 주장도 맞는 것은 또 맞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특히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 진영에서는 어제 치러진 선거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오레곤주나 켄터키주에서도 크로즈 그 보트라고 해서 민주당으로 등록을 해야지만 민주당에게 투표를 할 수가 있고, 무소속이면은 무소속에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는 아주 오랜 동안 무소속이었기 때문에 무소속으로부터 지지를 많이 받는데 미처 모든 것을 준비하지 못했던 유권자들은 당일에 뭘 바꿀 수도 없고, 그래서 또 특히 오레곤 같은 경우는 거의 우편 투표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버니 샌더스에 대한 지지가 요즘에 그 치러지고 있는 선거에서 투표수가 적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또 뭐 힐러리 클린턴 측의 잘못은 아니죠. 원래 그 민주당의 룰이 그랬으니까요. 누가 이런 사태를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갑자기 10월 이후부터 버니 샌더스라는 사람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경쟁력이 대단히 있다는 그런 사실을요. 왜냐하면 민주당 자체에서도 경쟁력 있는 후보를 당의 대표로 내보내는 게 본선에서 대통령이 되는 게 결국은 당의 마지막 목표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이기 때문입니다. 46.8% 대 46.3%, 99% 개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그 버니 샌더스 후보는 또 표를 나눠갔기 때문에 큰 표 차이는 없었어요. 오레곤주에서도 힐러리 클린턴에 비해서 그 많이 이기기는 했지만 4표 대의원자 표 숫자를 가져갔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한 280표, 290표 정도 대의원 표차가 나기 때문에 슈퍼 대의원은 빼고입니다. 슈퍼 대의원은 그 당일에 완전
완전히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의 대부분의 언론은 슈퍼대의원까지 포함해서 힐러리 클린턴이 뭐 한 100표 남았다고 하지만 그게 이제 팩트상으로는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있고 마음이 변할 수가 있고 그 사람들이 도장을 찍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뉴욕타임즈 또 NPR 방송 등을 포함한 또 많은 주요 언론은 슈퍼대의원은 빼고 계산합니다. 저도 슈퍼대의원과는 따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 280표에서 290표 정도 버니 샌더스가 더 받아야지 되고 이게 숫자상으로 굉장히 힘들다는 거의 불가능하다는 그런 지적이 맞습니다. 맞기는 하지만 뭐 워낙에 인기가 있고 그리고 지금 지난 주말에 네바다에서 있었던 큰 소동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었는데 그 소동을 보도하는 것도 기존 언론과 또 다른 언론과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바다에서 전당대회가 열렸는데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열렸었잖아요. 이제 전당대회니까 대표들이 가서 여러 가지 우리 네바다주의 민주당의 룰에 관해서 의논도 하고 그런 주장 같은 것이 받아들여져서 수정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버니 샌더스 후보 진영에서 너무 이 예비선거가 힐러리 클린턴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 해서 뭔가를 이제 좀 수정해 줬으면 하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 진영에서 바브라 박서 상원의원이 연설을 하고 할 때도 소리 지르고 또 의자까지 던지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브라 박서 연방 상원의원도 나는 도대체 저런 부분들을 버니 샌더스 후보 지지자들이 좀 시정해달라고 했을 때 역시 네바다의 민주당도 기성 정치당 아닙니까? 수십 년 동안 힐러리 클린턴, 빌 클린턴 부부와 연관이 있는 그런 정치인들과 당 지도부가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이제 서로 협상하고 대화하고 하는 과정에서 걸끄러웠겠죠. 결국은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제 그런 과정인데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자 필라델피아에서 열리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그야말로 슈퍼대의원들이 특히 80%, 90%의 유권자들이 버니 샌더스를 지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역의 대표들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슈퍼대의원들이 투표를 한다면 난리가 나겠구나. 이것은 도대체 도널드 트럼프 진영에서만 있는 일이 아니네 하고 지금 민주당이 비상사태가 됐고 그 사이에 이제 힐러리 클린턴을 강력히 지지해 왔었던 많은 언론도 있고 뭐 개인도 있고 하는데 세크라멘토 비 같은 경우도 오늘 아침 사설을 보면은 버니 샌더스 후보 진영을 강하게 비난을 했고 버니 샌더스가 사과해야지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자를 던지고 또 이제 네바다의 최고 당 책임자에게 협박성 이메일 비난하는 이메일 같은 것, 이메일 내지는 트위터 같은 것이 1000개가 넘게 들어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대의원들이 샌더스를 지지하지 않았을 때, 너희 주소를 알고 있다. 이런 사람이 화가 났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말들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있었고, 그러자 이제 버니 샌더스가 어제 캘리포니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선거 캠페인 하고 했었잖아요. 낮에는 어떠한 상태에서라도 누구라도 폭력적인 행위를 하는 것은 용납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 진영에서 그렇게 하라고 했었던 것은 아니지 않겠어요? 지지자들이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이제 저녁에는 오레곤에서 승리하고 큰 표 차이로 승리하고 하면서 그것이 오픈도 안.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공화당은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중심으로 뭉치고 있습니다. 하원 의장도 공화당은 트럼프의 당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버니 샌더스 후보 측과 당 지도부 사이에 큰 균열이 생기면서 폭력적인 전국 전당대회까지 예상되는 비상사태입니다. 어제 치러진 예비선거에서 오레곤주에서는 버니 샌더스가 큰 표 차이로 힐러리 클린턴을 이겼고 켄터키주에서는 클린턴 후보가 약 1000표 앞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 국방위원장과 직접 대화할 뜻이 있다고 밝히자 클린턴 진영에서는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고 조소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오버타임 적용 대상을 크게 늘렸습니다. 올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클린턴 부부가 지난 16개월 동안 거대 기업에서 연설하고 번 돈이 $670만 신고됐습니다.
한국국가정보원에 의해 간첩이 됐던 탈북자의 스토리를 MBC 출신 프로듀서가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 자백에 대해 LA타임스가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벼락부자인 알리바바 최고 경영자 잭 마가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가 여호와의 증인 활동을 불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어제 공화당은 나홀로 후보로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선거를 치렀고 민주당은 이제 버니 샌더스 후보, 힐러리 클린턴 후보 두 사람이 예비 선거를 치렀는데 버니 샌더스 후보가 오레곤주에서는 크게 이겼습니다. 54% 대 55%. 아니요. 54% 대 45%. 이게 10% 포인트 정도는 차이가 났습니다. 47,000표 차이가 났고 그런데 켄터키주에서는 아직까지 일부 언론에서는 누가 승리자라고 얘기하지 않고 힐러리 클린턴 진영에서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하는데 그게 표 차이가 거의 1,000표 정도? 그 정도 1,000표 플러스 마이너스 얼만큼